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패드로 뭘 보여드렸는지 아시죠? 네. 제가 이틀 전에 이 다공예술 찾기 9번째 영상을 찍고요. 그때 지그문트 바우만이 쓰레기 문화라는 챕터에서 그래서 다뤘던 예전의 예술, 오랜 예술의 전통과 또 달라진 예술의 그 가치 추구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렸는데 정말 이상하다면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시점쯤에 크리스토는 아마 생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31일 저녁에 밤에 제가 이 다공예술 찾기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미술의 그런 그 일시성, 덧없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그것이 오랜 예술의 가치하고 얼마나 상반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그 동시대의 사회와 그리고 노동 그리고 관계 그리고 어떤 예술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만 같은 우리하고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11시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찍고 바우만을 인용하고 있을 시점쯤에 어, 대지예술가이고 또 현대 개념미술가로 꼽히는 크리스토는 아마도 그 삶을 마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찍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접했어요. 크리스토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지? 왜 거기서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도 크리스토라는 작가, 예술가를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읽어드린 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 문화에서 오랜 예술의 전통이 영원한 것과 지속성을 추구했다면 현대 예술은 어느 틈엔가 굉장히 덧없고 일시적인 것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간 조각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바우만이 누가 읽어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특히 이론이나 큐레이터나 비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것 같은 식의 예시를 들었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교통이 아직 재개되지 않은 어떤 곳에 교량을 천으로 감싼다든가 아주 건축 중인 어떤 건축물을 천으로 래핑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공간 조각,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공간 조각이 됐고 어느새 그거는 예술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지속성이라든가 영혼 불변함이라든가 하는 것들과는 정말 달라졌다. 매우 일시적이고 임의적이고 그리고 또 매우 어떤 상황 속에 이벤트 속에 있는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바우만과 크리스토의 관계를 염두에 두게 하는 글귀예요, 분명히. 그리고 저는 우연찮게도 제가 바우만을 인용하면서 현대미술의 어떤 그 달라진 지점들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업로드한 다음에 이 크리스토의 부고를 듣고 나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그것도 우리 시대의 동시대의 거장으로 꼽히는 예술가가 돌아가셨고 생을 달리했고 그분의 그러면 일종의 이제 아티스틱 레거시가 예술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적이나 민족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이 중요한 어떤 가치와 역할을 한다고 믿는 소위 사람들은 뭐 그게 전문가든 아니면 아마추어든 간에 그러면 이 크리스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마침 제가 바우만을 통해서 바우만의 입을 통해서 그런 현대미술의 일시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지적인 논제로 보면 미술의 공공성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폭을 좁히면 공공예술의 어떤 측면들인데 저는 이 구체적으로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하고 크리스토라는 예술가하고 현대미술가하고의 어떤 두 균형점에서 우리가 미술을 이해하고 또 좀 폭넓게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유연성이라는 게 사고의 유연성, 입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테면 바우만이라는 학자와 크리스토라는 현대미술가는 사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합쳐질 수 없거나 갈등하는 내지는 서로 반목하는 미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각자의 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리고 예술에 대한 기대와 어떤 공공적인 그 가치 지향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좀 구체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바우만은 1925년에 태어나서 2017년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2018년 벽두라고 했는데 제가 1년을 착각했어요. 사실 그때가 요즘엔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1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길어봐야 2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1월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1월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그리고 사실은 그 국내에 바우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같이 글을 써서 바우만을 그 국내의 바우만 수용에 대해서 좀 그 길을 열자고 해서 저도 지그문트 바우만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한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좀 기회 되시면 찾아보세요. 지그문트 바우만을 읽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바우만은 그러니까 1925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돌아가시고 태생은 폴란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태생이에요. 근데 크리스토는 벌써 크리스토와 잔느는 이제 크리스토하고 평생 같이 작업한 파트너입니다. 근데 잔느하고 같이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벌써 이렇게 그 크리스토를 추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생물 연대가 명확하게 정해진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근데 보시면 1935년생이고 그렇다면 바우먼하고는 한 1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건 한 3년 후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토가 조금 더 짧게 살았다고 향년 84세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크리스토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제 한 이틀 전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고가 떠 있고요. 뉴욕타임스도 되게 그 마이클 킬멜만이라고 뉴욕타임스 필진을 대표하고 한때 그 제가 아는 한은 편집장까지 하신 그 킬멜만이 그 추모의 그 비평문을 썼어요. 게재를 했고 글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크리스토를 추모하는 그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개의 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예술가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 한 세계가 진 거잖아요. 한 예술가의 삶이 이제 끝났고 그렇지만 그 예술가의 예술은 사후적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애프터 라이프를 살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비디오에서 마우만의 그 말을 통해서 그런 일시적이고 분명히 크리스토가 하고 있는 해왔던 그런 평생에 걸쳐서 건물을 천으로 감싸고 하는 이 대형 공공예술 내지는 대지미술에 대한 어떤 비판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만큼이나 크리스토가 목적했고 지향했고 또 그런 거대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어떤 공공적 가치 공동체를 위한 어떤 미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 스스로 제가 이제 뭐 이런 비디오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균형 잡힌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925년생 마우만도 그 폴란드 출신, 그러니까 동구권 출신이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도 사실은 불가리아 태생이에요. 불가리아에서 1935년에 태어났고 청년기를 그 불가리아에서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파리로 건너가는데요. 일테면 이 두 사람은 동구권, 특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되게 중요한 그 지향성,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어떤 태도와 삶에서 자유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결정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히 그 마우만이나 크리스토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예술이 쓰여왔던 방향이랑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서 문화예술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두 경험을 다 했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 두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조합을 하면 우리가 마치 현대미술의 어떤 부분은 뭐 무조건 나쁘고 어떤 부분은 뭐 고전주의 예술이 반드시 좋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단순화를 시키면 바우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그 쓰레기 문화의 챕터에서는 분명하게 오랜 전통 속에서 예술이 취해왔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들이 이런 그 공간 속에서의 조각으로 변형되면서 현대 조각으로 변형되면서 굉장히 일시적이고 덧없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그러니까 시작했다가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사라지고 하는 식의 그런 덧없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우만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스토는 말 그대로 작품의 이벤트나 내지는 작품이 살아있는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은 되게 한정된 길어봐야 몇 달이고 이런 그러나 설치의 시간과 그리고 그 설치가 가능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라든가 내지는 예산을 만들거나 하는 데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시 그러니까 소위 바우만이 공간 조각 그렇게 발음이 좀 여러분 공간 조각이에요. 공간 속에서의 조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우만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공간 조각이 말 그대로 보이고 감상자 내지는 도시의 사용자들 내지는 그 공간에 소위 참여하는 비지터 방문자들하고는 되게 일시적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크리스토는 그런 의미에서의 덧없음이 기꺼이 그 예술로서 헌신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그 예술을 그렇게 선보임으로써 소비에트 유니온 같은 데서 소련에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구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예술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내지는 공산주의라는 당파나 이념을 추구하면서 거대 기념비를 만들었던 전통들을 깨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크리스토한테는 정말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그 공간에서 미적인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 공간의 경직됨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토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그 설치 작업들 내지는 소위 프로세스 아트, 어스웍의 가치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기념비가 체제를 수호하고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고 교조적인 어떤 기념비였다면, 그걸 경험했던, 청년기까지 경험했던 크리스토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이 그런 기념비라고 하는 어떤 방식들을 갖다가 전혀 다른 예술로서 시민들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everyone이라고 그 크리스토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도시 공간 속에서 굉장히 유연하거나 즉흥적이거나 가볍게 정말 떠다니듯이, 그래서 그 크리스토의 그런 장소 특정적인 설치 작업들, 바우만이 말하는 공간 조각들의 제목에 보면 러닝, 플로팅 이런 제목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다니고 달리고, 이런 식의, 말하자면 굉장한 역동성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하는 설치 작업들, 그런 의미에서의 대규모 기념비성 공공 조각을 했다고 크리스토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의 작업들 중에서 이제 일테면 크리스토가 가장 최근에 한 작업들을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구글에서 크리스토만 쳐도 이 웹사이트, 이 작가의 오리지널 웹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니까요. 들어가 보시는데, 제가 자꾸 크리스토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크리스토는 자신의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같이 한 장클로드하고 일평생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의 이름도 크리스토 잔클로드.net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어느 부분에선가는 그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정말 잘 행해진 예술가라는 평가를 저는 또 하고 싶은데, 어쨌든 크리스토 잔클로드.net을 들어가 보시면 제일 앞에 보여드린 게 정말 멋있었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몰연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 오렌지색 숫자 아래에 크리스토가 이탈리아의 이세토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세토라는 곳에 이 플로팅 파이어스, 그러니까 떠다니는 교각이라는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했던 거에, 그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나이든 크리스토거든요. 이 플로팅 파이어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최근적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이세토에서 했던 작업이고, 말 그대로 바우만은 하필이면 저기 교통이 재개되기 전에 그 교량에 천을 쌓는 거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서, 누가 읽어도 딱 크리스토를 저격하는 것 같은 식의 글을 쓰면서 현대미술에서의 그런 일시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토는 또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플로팅 파이어스라고 하는 교각을 이렇게 천으로 싸서요. 정말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디언지에서도 그걸 메인 저기 사진으로 올려놨던데,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크리스토의 그 유명한 사전 작업들, 드로잉 작업들, 그 다음에 제작하기 위한 공정, 건축적 공정이랑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완성된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 거대하게 교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다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선에다가 싸서 붉은, 저기 오렌지색, 뭐죠? 크리스토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색깔이었는데요. 이것들을 작업을 2016년에 한 거예요. 플로팅 파이어스라고. 근데 이 오렌지색 비닐 천으로 한 가장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이 사실은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에 했던 그 더 게이츠라는 작품이죠. 문들이라는 출입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더 게이츠라는 작품, 7,500개의 그 소위 깃발들이 날리는 것 같이 이렇게 임시 문을 만들어서 센트럴 파크에다 이렇게 설치한 작업인데요. 크리스토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같지만, 크리스토가 어디서 마지막 그 삶을 마감했냐면 뉴욕이더라고요.
근데 뉴욕의 그 더 게이츠라는 작업을 했잖아요. 크리스토의 현대 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뉴욕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그 기간 동안 했던 작업이 그 더 게이츠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더 게이츠라는 작품이 저도 오늘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고서 새삼 알았는데요. 그 작품이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니까요. 26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더 게이츠가 아니 2015년 아니죠. 2005년. 제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2005년 맞죠? 왜 근데 또 이렇게 막 너무 먼 시간 같죠? 15년 전이네요, 벌써. 근데 2005년에 더 게이츠라는 작업을 센트럴파크에서 했을 때 그때가 이미 26년이 지났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와 잔느는 이미 26년 전에 2005년 이전인 그러니까 뭐 20세기 말에 후반에 벌써 센트럴파크에다가 더 게이츠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어스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설득을 하고 했는데 뉴욕시에서부터 바로 그런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잘못된 프로젝트를 잘못된 공간에서 하려고 한다라고 이런저런 거절을 했고 이 킬멜만의 회고에 의하면 크리스토는 그거를 막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대요. 그렇게 거부당한 것들. 근데 2005년이 되면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뉴욕 주지사가 블룸버그였는데 정말로 감사한 우리가 일평생에 딱 한 번 보게 될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26년이 걸려서 작품이 완결이 된 게 아니라 겨우 26년이 지났을 때에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된 작업.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설치돼서 사람들과 만났다가 사라진, 완전히 해체된 작업. 그런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예산이 심지어 철수하고 그 공원을 회복시키는 비용까지를 크리스토와 잔느가 댔답니다. 어디 공공자금을 쓴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크리스토는 그 유명한 이 드로잉 작업들을 다 판매를 해요. 미술시장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공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우리가 공공예술이라고 아주 기능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공공예술에 대해서 자금이라든가 지난번 제가 이제 이 비디오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최대 문제가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크리스토는 자신의 그 예술적 이상을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미적 경험을 하도록 하겠다 내 예술이 라고 하는 이념을 자신의 이상적 예술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작품을 드로잉을 하고 판매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기꺼이 견디는 식의 작업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고 자신이 뭔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신의 그 꿈이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뭔가 편협하고 그런 꿈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한 도시에 한 공간에 실현됐을 때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어떤 미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예술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가 그 공간을 심지어는 우리 대부분이 가지 못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주어진 자연이 주어진 공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딱딱한 건축물 교각이나 교량이나 뭐 거대한 궁전이나 하는 것들이 유연하고 달리고 이렇게 뭐 떠다니고 부드럽게 흔들리고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해 주는 그런 식의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의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바우만이 현대미술의 그런 일시성과 즉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는 현대미술을 계속해서 그런 유행들 속에서 지난 20 년을 보내면서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경향인 양 했지만 그에 대해서 리비지팅 재고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지만 그만큼이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열망들 그리고 그 열망이 자신의 어떤 이기적 그 성취욕이 아니라 공공과 예술가가 상상하는 그 공공 그리고 예술가가 상상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퍼블릭과 스페이스를 예술가 자신이 아주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소위 그 다원적이고 다공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서로 아주 극과 극으로 다르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복합화됨으로써 종합되고 섞이고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평면이라든가 3차원 입체가 아닌 어떤 소위 관계와 내지는 어떤 구조 그게 이제 제가 다공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타고난 머리와 감각이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더 많고 사실 크리스토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이 부고를 접하면서 더 하게 됐는데요. 언젠가 또 여러분하고 기회가 되면 크리스토뿐만 아니라 공공예술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비디오인데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